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10절의 납부세액 재계산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또 어려웠죠, 그렇죠? 10절 납부세액 재계산도 어렵거든요, 내용이. 그러니까 줄줄이 부가세가 좀 어려운 게 남아있어요. 이거 다음 시간에 또 수정신고 좀 남아있고 좀 어려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자, 1번 볼게요. 재계산의 의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 지난번 시간에 안분정산은 기억나시죠? 뒤에 했던 내용은 좀 어렵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정 때 살 때 공통 매입세액이 발생하면 살 때 예정 때 안분하고 확정 때 정산한다고 했고, 지금 하실 게 재계산인데 얘도 일종의 정산하고 비스무리한 겁니다. 정산하고 비스무리한데 이런 개념이에요. 요게 X1년도라고 치면 X1년도 1기라고 할게요. 1기. X1년도 2기라고 할게요. 2기. 뒤에 쭉 가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트럭을 요때 샀다 그럴게요. 요때 매입을 했어. 예정 때 매입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살 때 매입한 시점에 예정 때 안분하고 확정 때 정산했잖아. 안분하고 정산했죠, 그렇죠? 이건 했죠. 근데 재계산은 뭐냐 하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영을 해보래. 그 이후에 하는 게 뭐냐? 재계산이란 거야. 재계산.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우리가 정산 6개월치 정산 딱 해보니까 면세 비율이 50%였어요. 그럼 50%만큼 불공제 됐겠죠. 근데 그 다음에 이게 돼 보니까 면세 비율이 올라갔어요. 면세 비율이 60% 되었어. 면세 비율이 늘었다는 얘기는 추가로 불공제 시키겠다는 얘기죠. 면세 비율만큼 불공제니까. 이때는 50%인 줄 알고 정산 다 끝냈는데 이때 가면 60% 되었어요. 그럼 추가 불공제 시키겠대. 만약에 면세 비율이 줄었다면 추가로 공제시켜 주겠대. 이 작업이 뭐냐? 재계산이란 거야. 아셨죠? 근데 이 재계산은 안분하고 정산은 산 시점에 3개월치 안분하고 6개월치 정산했잖아요. 그렇죠? 재계산은 언제만 합니까? 확정 때만 하는 거야. 확정 때만. 즉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거야.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이것처럼 또3개월치 안분하고 6개월치 또 정산 이렇게 해서 재계산도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재계산은 중요한 게 확정 때만 하는 거예요. 확정 때만. 6개월에 한 번씩 해라 그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면세 비율이 늘었다면 추가 불공제, 면세 비율이 줄었다면 추가로 공제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1번의 재계산의 일한 겁니다. 개념은 컨셉은 이해하셨죠? 그렇죠? 자, 근데 이번에 재계산 요건이란 방법이 있는데 요거 칠판에다가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볼 테니까 칠판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책으로가 정리할게요. 자, 이쪽에 와서 볼게요. 이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요게 X1년도 1기라고 하고 요게 X1년도 2기라고 할게요. 그 다음 요게 X2년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1기라고 할게요. 6개월. 그렇죠? 그러면 트럭을 우리 지난번에 그 다마스 쫓겨난 트럭 이마트에서 1기 예정 때 요 시점에 딱 시작하는 요 시점에 트럭을 100만 원에 산 거야. 부가세 당연히 얼마 줬겠어요? 120%니까 부가세 10만 원 줬겠죠. 이 10만 원이 공통 매입세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10만 원을 우리 어떻게 했겠어요? 요 산 시점에 예정 때 안분하고 확정 때 정산했겠죠. 그렇죠? 근데 정산해 보니까 정산을 6개월치 하는 거잖아. 요때 면세 비율이 50%였어요, 이때는. 그렇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공통 매입세액 10만 원 중에 얼마만큼 불공제했겠습니까? 면세 매출 비율 50%만큼 불공제했겠죠. 즉 5만 원만큼 불공제했겠지. 자, 이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렇죠? 이때 50% 불공제했다는 얘기는 영원히 면세 매출 비율이 50%란 가정에서 했다는 얘기잖아. 영원히 면세 매출 비율이 50% 간다는 가정에서. 근데 면세 매출 비율은 그 다음 기가 되면 달라질 수 있겠죠. 농산물 좀 많이 팔았다면 면세 비율이 올라갈 테고 좀 적게 팔았다면 면세 비율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럼 가정해 볼게요. 책이 없는 사례입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필기할 시간 드릴 테니까. X1년도 그 다음 6개월 동안 보니까 면세 매출 비율이 이때는 얼마가 됐냐 하면 60% 늘었어요. 그 다음 또 6개월 보니까 재계산 6개월마다 한 번씩 한다고 했잖아. 그 다음 6개월 보니까 이때는 또 면세 매출 비율이 얼마가 됐냐 하면 40%로 줄었어.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야. 그럼 이쪽에 요 시점에 와서 생각해봐요. X1년도 2기 입장에서는 이때 50% 불공제 했으면 안 됐죠. 얼마를 불공제했어야 돼? 60%만큼 불공제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겠대. X1년도 2기에 와서는 10만 원을 갖다 놓고 곱하기 뭘 해야 되거든요. 일단 이거 놔두고 여기다가 50%에서 60% 되었으니까 면세 매출 비율이 10만 원 더 늘었죠. 증가된 면세 비율 10%만큼을 추가 불공제 아니면 추가로 공제. 면세 비율이 늘어난 만큼 불공제잖아. 아셨죠? 그래서 이만큼을 추가로 불공제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재계산 논리예요. 면세 비율이 늘었다면 추가 불공제. 줄었다면 추가로 공제시켜주겠대 또. 또 봐요. 또
또 그 다음 1기가 되었어. X 2년도 1기. 이때는 면세비율이 40%로 줄었어요, 또. 요때는 60%, 요때는 60%, 40% 줄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는 또 이렇게 하겠대. 10만 원 곱하기 뭐 해야 되거든요. 60에서 40%만큼 20% 줄었죠. 마이너스 20%예요. 마이너스 20% 줄었으니까 이 줄어든 만큼을 어떻게 할 겁니까? 면세비율이 줄었으니까 공제를 더 시켜줘야 되겠지, 그렇죠? 추가로 공제시켜주겠대. 이걸 계속 하는 거야. 이걸 재계산이라고 불러. 취지는 아시겠죠?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살 때 예정 때 안불하고 확정 때 정산했다고 50% 끝난 게 아니잖아. 이 5% 영원히 50%라는 가정에서 했는데 늘어났다면 당연히 추가 불공제. 그다음 줄었다면 추가 공제. 또 늘어났다면 추가 불공제. 계속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재계산 논리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마트가 100년 장사해. 이걸 100년 하고 있어요? 100년 동안 계속 해야 돼? 힘들잖아, 그죠? 그리고 보시면 이 트럭 있죠. 트럭 취득가 100만 원 있잖아. 이것도 영원히 100이 아니죠. 뭐 어떻게 합니까? 감가상각 하잖아요. 감가상각으로 언젠가는 트럭의 취득가 100만 원 자체도 없어지는 판에 트럭에 대한 부가세 10만 원만큼도 언젠가는 없어져야 되겠지. 이걸 영원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겠대요. 10만 원 그대로 갖다 넣고 하는 게 아니라 야, 취득가 자체도 감가상각으로 없어지는 판에 부가세 10만 원도 언젠가는 없어져야 되겠다. 언젠가는 멈춰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멈추겠다. 멈추고 싶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 과세 기간이 지날 때마다 이 공통사용제하가 건물이라면 5%만큼 줄어드는 걸로 보고 건물이 아닌 다른 기타라고 쓸게요. 나머지는 한 과세 기간이 지날 때마다 25%만큼 줄여놓은 걸 가지고 재계산하겠대. 언젠가나 멈춰야 되니까. 그죠?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10만 원 그대로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게 트럭이니까 건물 아니죠. 25%죠. 그렇죠? 그러면 10만 원에다가 뭘 곱하라는 얘기예요? 10만 원에서 25% 줄어든 금액이 얼마입니까? 75%잖아. 곱하기 75% 곱한 금액을 하는. 그러니까 10만 원 갖다 놓는 게 아니라 10만 원에 75%. 7만 5천 원 가지고 재계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 또 한 과세 기간 지났다. 또 25%, 한 과세 기간 지날 때마다 건물 아니면 25%. 그죠? 그러면 75%에서 다시 얼마? 50%만큼 곱한 금액을 갖다 놓으라. 5만 원이죠. 5만 원 가지고 재계산하래. 그 다음 10만 원에 25%. 그 다음 10만 원에 0 하면 끝나겠지. 언젠가나 멈춰야 되니까. 아셨죠? 이거 그냥 정한 거에 인위적으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안 드세요? 간주시가 할 때 우리 했잖아요. 취득가액에다가 간주시가 때릴 때 한 과세기간 지날 때마다 건물은 5%, 나머지는 25% 줄어듭니다라고 했잖아. 기억 안 나죠? 아니야, 괜찮아. 기억나시죠? 네, 자, 됐죠? 자, 이거 보시고 자, 책으로 가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제. 원래 산식이 이게 아니거든요. 산식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산식을 좀 봐야 돼. 자, 재계산 기본 논리 아셨죠? 이후에 증가했다면 면세비율이 추가로 불공제, 줄었다면 추가 공제하겠다. 단 공통 매입세액을 그대로 갖다 놓지 않고 한 과세기간 지날 때마다 건물은 5%, 나머지는 25%만큼 줄인 금액을 갖다 놓고 재계산하겠다. 왜? 멈춰야 되니까 언젠가는. 그렇죠? 자, 이번에 가서 재계산 요건 방법 보겠습니다. 자, 양가 1번 재계산 요건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 공통사용제와 있고 당연한 거죠. 처음부터 우리가 공통사용제와 공통매입에 대해서 안 분하고 정산했잖아. 그렇죠? 당연한 얘기고. 동그라미 2번 중요합니다.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만 하겠대. 감가상각 자산. 가로에서 비상각 자산은 제외하겠대.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재고 같은 것은 사서 바로 팔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쓰는 것은 뭐에 주로? 감가상각 자산, 유형자산에 오래 쓰는 거잖아. 그렇죠? 유형자산, 감가상각, 뭐 무형자산 포함해서 걔네들만 재계산하는 거고 재고는 요때 사면 요때 바로 팔 테니까 이렇게 남아있지 않을 거다 오랫동안. 그래서 재고는 빼겠대요. 토지는 면세죠. 당연히 빼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대상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별표 100만 개. 면세 비율이 5% 이상 차이 날 때만 재계산하겠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지금 50%에서 60% 되었으니까 10% 됐잖아. 차이 나죠. 10% 차이 나. 55% 이상 차이 나잖아. 그때는 재계산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50% 했다가 이때 51%야. 면세 비율이 1% 늘었어. 별로 안 중요하잖아. 물론 원래 재계산하는 게 맞아요. 근데 별로 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5% 이상 안 되죠.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지 말래, 이때는. 이해했죠? 그래서 전기랑 비교해서 5% 이상 면세비율이 늘거나 줄었을 때 차이 날 때만 재계산하고 5% 안 되면 별로 안 중요하니까 이런 케이스라면 이때 하지 말래. 아셨죠? 중요합니다, 이거. 자, 그 다음 양가로 1번 재계산 방법 보시겠어요? 재계산 방법.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 납부세액 가산한다는 게 이게 추가 불공제. 추가로 불공제 하는 만큼 납부세액이 늘어나겠지. 그죠? 그 다음, 또는 공제라고 돼 있죠. 공제란 말은 이거지. 그죠? 면세비율이 줄었다면 그만큼 더 공제해 줄 테니까 납부세액이 줄어들 거 아니겠죠? 그 얘기 쓴 거예요. 면세비율이 늘었다면 추가 불공제, 다른 말로 납부세액 가산. 면세비율이 줄었다면 추가 공제, 다른 말로 납부세액에서 공제. 그렇죠? 그 얘기 쓴 건데, 산식 보시면 재계산 산식 있죠? 재계산세. 보시면 재계산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이란 걸 아시겠죠? 곱하기 저는 그냥 25% 줄어서 75% 갖다 놨는데 원래 산식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산식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1 마이너스 감가율이라고 돼 있죠. 감가율. 줄어드는 비율. 감가율이 보시면 건물은 5%, 나머지는 25%는 가지겠죠. 그렇죠?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수. 경과된 과세기간수라고 원래 공식 이런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25%잖아요. 건물 아니면. 경과된 과세기간수. 이기 입장에서는 한 번 지났잖아. 한 번. 한 과세기간 지났죠. 곱하기 1을 한 거야. 이게 75%잖아. 그렇죠? 원래 공식은 이거예요. 원래 공식은. 그렇죠? 이 공식 어디서 보신 거예요? 우리가 간주시가고 할 때, 그렇죠? 공급의제에 걸렸을 때 취득가액에, 그때는 취득가액이지 공통매입세액이 아니라 취득가액 곱하기 요 공식 때렸잖아요. 257페이지에서 했었어요. 기억 안 나시면 잠깐 보고 오세요. 간주시가고 할 때 왜 취득금액에 곱하기 요거 때렸잖아요. 지금 우리는 취득금액을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공통매입세액에다가 이걸 때리는 거예요. 논리는 똑같아요. 그죠? 그 다음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 줄었다. 두 번 경과했을 때 1 마이너스 감가율 25%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수 얼마예요? 이때는 1기 입장에서는 한 번, 두 번 지났잖아. 그죠? 곱하기 1을 한 거지. 이게 50%잖아.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지. 이해했죠? 그리고 주 밑에 감가율은 뭐 방금 했죠. 건물 구축물은 5%, 그 밖에 감가상각 자산은 25%고, 그 다음 이제 경과된 과세기간수 계산하는 것은 간주시가에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이걸 쉬워요, 그냥. 요 시점에서 보시면 한 과세기간 지났고, 요 시점에서 보시면 한 번, 두 번, 이 과세기간 지났고,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자, 천천히 할게요. 그 다음 양가로 3번 재계산 시점은 이거 지금 하는 것은 언제만 한다고 했어요? 확정 신고 때만 6개월에 한 번씩만 하겠다. 그죠? 그래서 샀을 때는 예정 때 안 분하고 확정 때 정산했다가 그 이후에 이런 재계산 작업은 복잡하잖아. 복잡하니까 예정 때는 하지 말고 확정 때 6개월에 한 번씩만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4번 재계산 배제는 안 보셔도 돼요. 무시하시고.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한번 사례를 가지고 예제가 2개가 있으니까 사례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다 치워도 되겠죠? 필기 필요하신 분들은 필기하시고. 줍니다. 자, 예제가 2가지가 있으니까 차례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컨셉이 안분정산 재계산은 이제 기본적인 거 비스무리한 거죠. 그렇죠? 결국에 공통매입세액을 갖다 놓고 면세비율만큼을 불공제시키겠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예제 보시면 이거 볼게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사무는 2009년 1기 면세 공급가액의 증가했으니까 추가로 불공제, 납부세액 가산, 다른 말로 그렇죠? 공통매입세액 재계산하기로 하였다. 자료 1번은 공통매입 내역으로 2018년도 2기까지 납부세액 재계산은 올바르게 신고되었다고 가정하고, 자료 2번은 이제 그 매출 비율 자료래요. 매출 자료. 이런 거죠, 지금. 지금 우리가 재계산하는 시점은 19년도 1기 재계산하는 거고, 그럼 그 전이 이제 2018년도 1기, 2018년도 2기였잖아요. 이때가 잘했대요. 이때 재계산 해보래요. 그리고 일단 자료 1번에 그 건물을 있고, 건물. 그 다음은 토지가 있고, 기계장치가 있죠. 이 3개 중에 뭐는 안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재계산은 비상각 자산은 안 한다고 했잖아. 그렇죠? 비상각. 재고 같은 건 안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또 안 하는 게 토지는 면세죠. 면세니까 부가세가 없는 거지. 공통매입세액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를 안 하는 거야. 아셨죠? 그럼 건물이 지금 공통매입세액 보세요. 2018년도 4월달, 그러니까 1기잖아. 4월달. 1기에
1억에 1,000만 원 주고 샀죠. 그럼 매입세, 공통 매입세액이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 곱하기 어떻게 하겠지? 그렇죠? 감가율 때리시고 그다음 이제 면세 비율만큼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기계 같은 경우는 지금 요때 하는 거니까 요때 1기 때 재계산하라고 했으니까. 기계는 2018년도 1월 20일 역시 1기 때 샀어요. 이때 샀고. 그렇죠? 공통 매입세액이 500이 발생했어. 그렇죠? 그럼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한 번, 두 번 지났죠. 그렇죠? 자, 그리고 자료 2번에 보시면 이제 면세 매출 비율을 봐야 되겠죠. 면세 매출 비율. 2018년도 1기에는 40%였고 2기에는 30%였고 1기에는 45%였대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이때는 40에서 10% 줄었죠. 줄었으니까 10%만큼 추가 공제했겠지. 여기까지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5% 차이 나잖아요. 차이 났으니까 재계산했겠지. 그럼 그다음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보시면 30에서 45% 되었으니까 15% 늘었죠. 늘었으니까 추가로 불공제시켜야 되겠지. 맞죠? 그럼 곱하기 15% 증가한 만큼이 추가 불공제가 나와야 되겠지. 불공제 매입세. 그렇죠? 근데 이걸 그대로 갖다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공식 1 마이너스 감가율, 건물은 얼마? 5%. 기계는 얼마? 25%. 경과된 과세기간수 얼마? 한 번, 두 번, 두 개 다. 그렇죠? 2기죠. 두 번 지났죠. 90%가 되겠네요. 90%. 90%고 얘는 2기. 50% 되겠네. 그렇죠? 그럼 1,000만 원에 90% 곱하기 15% 하시면 금액이 135만 원 나오네요. 이만큼이 추가 불공제. 다른 말로 납부세액 가산. 더 내라. 그 다음 500에 50% 곱하기 15% 하시면 37만 5천 원 나오나요? 37만 5천 원만큼이 추가로 불공제 금액이 되겠죠. 그렇죠? 되셨죠? 이 정도로 풀 수 있게. 여기서 포인트는 토지가 대상이 아니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제 이걸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조금 전에 했잖아요. 5% 이상 차이 날 때만 재계산 안 한다고 했어요. 5% 이상. 그렇죠? 자, 그럼 이쪽에다가 치울게요. 책에 해답이 있으니까. 지우고 그다음 두 번째 예제 보세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세무는 2017년도 4월 5일, 그러니까 2017년도 1기죠. 1기에 해당하죠. 사업용 건물을 5억에 매입했다. 5억 매입했는데 공통 매입세액은 5천만 원 되겠죠. 그렇죠? 5천만 원. 각 과세기간의 매출 공급가액이 다음과 같을 때 이 건물과 관련해서 2017년도 죄송합니다. 2017년도 1기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과 그 이후에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가산 또는 환급세액에 가산할 세액을 구해보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면적은 구분되지 않는다는 게 면적으로 하지 말고 매출 비율을 하라는 얘기예요. 주어진 매출 비율로. 그렇죠? 그럼 일단 출발이 2017년도 1기가 되겠죠. 1기에는 예정 때 안분하고 확정 때 정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일단 전체적으로 보시면 공통 매입세액이 얼마예요? 지금 5억에 5천만 원 맞죠? 5천만 원. 5천만 원. 해답 보시면서 하셔도 돼요. 여기다 가로에 써야 되겠네. 면세 매출 비율을 써야 되겠네. 이때 30%였어요. 면세 매출 비율이. 그렇죠? 그럼 5천만 원 곱하기 그때는 처음에 샀으니까 뭐 경과된 과세기간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곱하기 30%한 만큼 불공제 되었겠죠. 불공제 1,500만 원 되겠네. 그 다음 됐죠? 그 다음 2000X 이제 2기부터는 재계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2기 재계산. 이때 면세 매출 비율이 얼마였냐 하면 50% 늘었대요. 50%로. 20% 늘었잖아. 그렇죠? 5% 이상 차이 나니까 당연히 재계산해야 되겠죠? 5천만 원 곱하기 이제 5천만 원 갖다 놓고 하는 거 아니죠? 20% 일단 늘었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마이너스 감가율, 건물은 5%. 몇 과세기간 지났습니까? 1일 과세기간 지났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추가 불공제죠. 추가 불공제. 잠깐만요. 계산해 볼게요. 5천만 원 곱하기 이거 95%잖아요. 950만 원 되겠네.
맞죠? 950만 원 납부세액 가산. 초과 불공제. 그 다음 2018년도 1기 면세 비율을 봐야 돼요. 면세 비율 얼마가 되었냐 하면 40% 되었네. 줄었네 이번에. 그렇죠? 그러면 5천만 원 곱하기 1-5% 경과된 과세기간수 두 번 지났죠. 곱하기 50에서 40% 줄었죠. 마이너스 10만 원이잖아. 그렇죠? 마이너스 10만 원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얘는 추가로 이제 공제되는 거죠.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거지. 그렇죠? 금액을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450 맞나요? 잠깐만요. 여기 90%니까. 맞네. 마이너스 나오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는 게 추가 공제 그 얘기예요. 그렇죠? 납부세액에 차감한다. 뭐 어찌 보면 노가다 문제 같죠. 그렇죠? 그 다음은 2018년도 2기 때 이때는 면세 비율이 43%야. 자, 이걸 잘 보세요. 음. 40에서 43% 되었으니까 3%밖에 안 늘었잖아. 5% 이상 차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 그죠? 따라서 이때는 재계산하지 말래. 그죠? 그러니까 없는 걸로 보는 거야, 그냥. 이건 없는 걸로 보는 거야. 그죠? 그 다음 2018년도 2019년도가 되겠네. 2019년도 1기를 보시면 1기 때 면세 매출 비율이 얼마가 됐냐 하면 36%가 되었죠. 그렇죠? 36%. 자,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전기랑 비교하면 40에서 36이 되었으니까 7%만큼 줄었잖아. 5% 이상 차이 나죠? 그럼 재계산해야 되겠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비교할 게 비교 대상이 2018년도 2기는 없는 거야, 아예. 재계산 안 했으니까 아예 없는 거야. 없는 거니까 뭐랑 비교하셔야 되냐면 재계산 가장 최근에 했던 재계산 시점 얘랑 비교하셔야 돼요. 여기 포인트거든요. 아셨죠? 그러니까 얘랑 비교해서 전기랑 바로 비교해서 40에서 36% 되었으니까 7%만큼 줄었다, 5% 이상 차이 난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때는 안 했으니까 아예 없는 걸로 봐요. 그냥 없는 걸로 보고 가장 최근에 재계산했던 요 시점하고 요라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40에서 36이 되었으니까 4% 감소했죠. 5% 이상 또 차이 안 나잖아. 또 재계산하면 안 돼. 이때도.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제가 책에다가 다 적어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2019년도 2기를 좀 보는 거예요. 자, 이때는 면세 비율이 얼마가 됐느냐? 34% 되었대요. 얘도 마찬가지야. 바로 직전하고 비교하시면 36에서 34가 되었으니까 2%밖에 차이 안 나죠. 그럼 재계산하면 안 되겠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얘랑 없는 거예요. 아예 재계산 안 했으니까. 그러면 가장 최근에 재계산했던 요 시점하고 비교하셔야 돼. 40에서 34%가 되었으니까 6% 줄었죠. 맞죠? 그럼 재계산하는 거야. 5% 이상 차이 나잖아요. 맞죠? 그러면 5천만 원 곱하기 1-5%.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경과된 과세기간수 얼마입니까?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얘랑 또 포함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거 포함하는 겁니다. 시간을 따질 때는 포함해야 돼요. 시간이 흘렀으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지났죠. 그렇죠? 5번. 그렇죠? 그러니까 면세 비율을 따질 때는 계산 안 했는 시점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가장 최근에 계산했던 시점하고 비교하고 경과된 과세기간 시간은 흘러가는 거니까. 그죠?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전체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5번. 그죠? 그리고 곱하기 40에서 34가 되었으니까 6% 줄었죠. 그죠? 계산해 보시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제가 계산해 볼게요. 맞는지. 25. 75%죠, 그러면. 5천만 원 곱하기 225만 원만큼 여기 추가 공제가 되겠네. 또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225만 원. 되셨나요? 다시 보세요. 그래서 이게 얼핏 보시면 단순 노가다 문제 같은데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5% 이상 차이 나지 않는다. 얘도 마찬가지죠. 얘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얘랑 가장 최근에 했던 거랑 비교해서 5% 이상 차이 안 나죠. 재계산하면 안 돼. 이때는
가장 최근에 계산했던 요거랑 비교하시면 5% 이상 차이 나잖아. 그렇죠? 재계산 대상인 거야. 단 경과된 과세기간수 계산할 때는 재계산 안 했던 시점까지 포함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계산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 그렇죠? 자, 여기까지 보시겠어요? 그래서 안분, 예정 때 안분하고 확정 때 정산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재계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시험에 돌아가면서 나와요. 어떨 때는 주로 안분은 잘 안 나오고 주로 정산 나오거나 아니면 재계산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시고 잠깐만요. 제가 빠뜨린 거 있는지 잠깐만 좀 체크하고 마무리할게요. 뒤에 실기는 다음 시간에 실습을 하시면 되고 실기도 한번 먼저 풀어보십시오. 네, 빠뜨린 거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안분정산 지난번 시간 그리고 이번 시간에 재계산한 것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